안녕하세요. 청고고의 니캉네캉입니다. 요즘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에서 2개로 1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금메달을 쇼트랙에서만도 몇 개씩 땄으며 늘 한 자릿수가 목표였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스포츠에 약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전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과 포상금 그리고 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베이징에서는 2022년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모두들 올림픽 경기 열심히 시청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개최국 중국이 편파 판정으로 인해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정신을 난장판으로 전락시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네요.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1500m에서 드디어 황대은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아무리 중국이 텃세를 부려도 실력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랍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각각의 종목마다 최종적으로 1, 2, 3순위를 한 선수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 건 이미 다 아시죠. 메달리스트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소속팀 또한 선수 개인으로 봐서도 엄청난 영광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의 혜택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하면 대표적으로 박태환이나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기회 등 다양한 러브콜도 받을 수 있죠. 물론 나라마다 인기, 비인기 종목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두들 격하게 메달리스트를 대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과 포상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올림픽 메달 연금 및 각종 혜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체육연금 지급인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 중 한 가지는 바로 체육연금이라고 하죠. 이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금메달은 월 10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 동메달은 52만 5천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데요. 대회 종료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금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6,720만원을,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5,600만원,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9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1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금메달 1개의 연금 가치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할 때 메달리스트는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이 돌아온다는 게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느낄 수가 있죠. 참고로 올림픽 메달 실물은 소득세나 관세가 전혀 없는데요. 체육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의 포상금 또한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죠. 소득세법 18조 2항에 의하면 노벨상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랍니다. 예외적으로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올림픽에서 따는 메달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즉 금메달 1개를 딴 선수라면 매달 정확히 100만원이 입금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의 일정 기간 수령받지 못하거나 수령 자격을 상실한다고도 하니 아무리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실 관리가 정말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두 번째로 포상금 지급인데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또 다른 혜택은 바로 포상금인데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금메달 획득 시 6,300만원, 은메달은 3,500만원, 동메달 획득 시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체육연금에 이어 주어지는 포상금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낸 선수들에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죠. 다음 단체전의 혜택은 약간 다른데요. 육상이나 골프, 레슬링처럼 개인이 출전하는 종목이 아니고 축구나 배구, 농구와 같이 단체로 출전하는 경기 종목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죠. 계산해 보았을 때 단체전 메달리스트 선수들은 단체전 금메달은 4,725만원, 은메달은 2,625만원, 단체전 동메달은 1,875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죠. 단체 출전 종목의 경우 개인전 메달리스트 선수가 받는 금액보다는 약간 작은 75% 정도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다음 네 번째로 서울의 우선 분양권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바로 집값이라고 하죠. 정말 요즘 아파트 값은 수도권에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분들에게는 연금이나 포상금과 함께 또 하나의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 지역권의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면 아파트 분양 걱정은 한층 덜 수가 있는 것 같아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남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병력 특혜 혜택입니다. 남자의 경우 인생에 있어서 병력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한창 운동할 나이에 군대에 가야 하니 더욱더 병력 문제 해결이 절실하잖아요. 남자 선수의 경우 올림픽에서는 금은동에 상관없이 하나라도 획득하면 엄청난 병력 특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메달리스트 선수들에게는 예술 체육요원으로 복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적용이 되고 은메달, 동메달은 병력 혜택이 주어지지 않죠. 이처럼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은 정말 많죠. 그래서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시기 동안 최대한 많은 시간의 훈련을 매진해야 할 것이죠. 그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군면제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금 점수 계산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연금 점수가 생기는데요. 1위 금메달은 90점, 2위 은메달은 70점, 3위 동메달은 40점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연금 점수의 상한선인 110점을 초과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10점당 150만 원을 받게 된다네요. 그렇다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메달이 없을 경우에는 메달을 딴 만큼은 아니더라도 격려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했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격려금으로 각각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4년 그 이상을 열심히 노력하셨던 땀과 열정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나 메달을 딴 사람과 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지난 2월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지만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쇼트트랙 선수처럼 부상자가 나와서도 안 되겠죠. 우리 선수 모든 분들이 부상 하나 없이 잘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 인생에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올림픽, 메달뿐만 아니라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들의 노력과 열정을 국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메달리스트의 혜택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정도의 선수라면 광고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었으니 아낌없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갖는 혜택을 정의해 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텃세를 이용한 바위라고 하고 한국이 계란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를 팍팍 모은 계란은 비록 바위일지라도 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출발은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중국의 편파 판정은 어렵지만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의 기를 팍팍 모아줍시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